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LG화학의 잠정 실적으로 아마도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자, 먼저 차용조 소장님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 오늘 LG화학까지 보셨는데 3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실적들이 뭐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에 이제 그동안 포커스가 언택트 관련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런 쪽들은 언택트와 물론 관련도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언택 관련주들의 어떤 대표적인 가치주 영역에서 우리가 좀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행스러운 것은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이제 역성장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경제 성장률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행스럽게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수출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앞으로도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물론 규제 효과도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늘어나는 실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본다라면 쉼없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조정을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현재 그동안 PER이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에서 EPS가 얼마큼 따라오느냐가 중요한데 EPS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큰 폭의 어떠한 그 변동성보다는 기간 조정 영역에서 일단은 조금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잠시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소 플러스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과 파란불의 비중이 반반 정도 지금 제 그 관심 종목에서 보이고는 있는데 네. 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그렇게 눈에 띄게 이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도 별로 없고 하락하는 종목도 이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좀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된다라면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간 조정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현재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여기에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되면 코로나19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네. 지수는 재차 반등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용규 소장님은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실적 발표도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 길게 봤을 때 코로나가 아무래도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질 테니까 증시의 상승은 더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이야기 좀 나눠봤지만.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뿐만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출이 호조예요. 지금 발표되는 지표도 여러 달 계속해서 수출이 2분기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반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K 방역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 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빨리 회복되면서 중국이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반하웨이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하웨이도 그렇고 다른 중국 기업도 그렇고 빨리 우리 반도체를 사가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이것도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호재가 됐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D램이나 랜드 플래시 쪽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 것이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 다른 국가,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호조건이 된 것이다. 네. 그것이 3분기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것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또 수요도 조금씩 늡니다. 이제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경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또 가전, 또 이 온라인, 언택트 관련된 이 가전들 자체의 소비는 또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수출도 신장되고 있고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바로 이것도 정책적인 기대감도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화학적으로 보면은 LG화학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2차 배터리일 거예요. 우리가 BBIG 이야기를 하지만 2차 배터리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 신기술을 통해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LG전자의 경우에도 빨리 이제 속보로 발표했지만 앞으로 이제 2차 배터리 부분을 목적 분할을 할 겁니다. 물적 분할, 네. 목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LG화학의 경쟁력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도 자동차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호실적 나에서도 변동성은 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수가 빨리 회복되고 또 현지 공장들도 미국 비롯해서 유럽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 내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다른 만큼 어떤 정책적 수혜를 받느냐, 다른 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도 함께 우리가 분석의 이 도마 위에 네.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뭐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 LG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화학 쪽에서 LG화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가주고 있는 것들이 전기전자, 화학, 차화전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을 어느 정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차영주 소장님은 현대차 쪽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실적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선방하는 실적들이 현재 지금 뉴스프로를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차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지금 신차의 판매 효과가 좋죠. 더군다나 현재 지금 G80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조금 그 고가의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판매 호조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기대감 물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일부 조금 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배도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차로 가는 어떤 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들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많은 인사사고가 분명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정으로 겪어내서 나중에 이제 그 안정화 단계를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태가 나타난 것들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잘 현대기아차가 잘 그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안정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면 과거 우리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도요타 사태를 한번 염두에 보실 수가 있겠죠. 도요타가 일단은 뭐 시트로 인해서 급발진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미국에서 리콜이 심했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화위복으로 해서 다시 점유율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대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내부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전기차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2025년까지 100만 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를 할 때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이 화상으로 설명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기아차 또 현대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대모비스가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 모듈을 기아차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이 갈등이 상당히 잠재돼 있어요. 그런 만큼 현대차가 이 중국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좀 개선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브라질도 코로나 확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미 시장을 또 어떻게 좀 회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주요 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전기차인데 관련해서 기아차 노조, 현대차 노조, 또 현대모비스가 주력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어떻게 좀 맞아떨어질까? 내부의 문제가 이 밖으로 확산되는 것은 얼마만큼 좀 조정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시장에서 또 하나의 주도주로 떠오른 자동차 관련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청사진, 미래사진은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현대차 내부에서의 문제도 잘 살펴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천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